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옆에 붙어서 이익만 챙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 등에 붙어 빨대를 꼽아놓고 이익이 생기면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 좋은 것처럼 다가와 놓고 옆에서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이익을 옆에서 날로 먹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날로 먹으려는 사람과 멀어져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 남에게 빈대붙어 사는 사람, 힘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얌체 같은 사람같이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착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절망감과 우울함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알랑거리는 것입니다. 너는 손재주가 좋잖아. 게다가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 등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일까지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자신은 편하게 구경만 하며 쉽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의 핑계를 주변 사람에게 골고루 사용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행동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우연히 속았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동정심에 호소하면 친구나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 등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그렇기에 힘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더욱더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거저먹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칭찬과 감사의 몇 마디를 듣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저먹으려는 사람이란 걸 알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면 지금까지 내가 베풀었던 모든 호의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언행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도움을 주어도 한 번만 거절해도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중간에 거절하지 않고 계속 상대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점점 더 큰 피해와 되돌리기 힘든 슬픔과 아픔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베푼 도움은 수강생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진작에 눈치챈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늘 기대려고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며 부탁하고 부탁을 들어줘도 변화나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혹시 상대가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거저먹으려는 사람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부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해 상대가 불쾌할 것 같다면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그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면 자신에게 손해나는 것을 싫어하는 상대방이 먼저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면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은 부탁하거나 가까이 가는 걸 꺼리게 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피하고 자기 부탁을 잘 들어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 배려심 많은 척 망신을 주는 사람과 멀어져라. 어머, 난 몰랐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며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남의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를 떠벌리는 사람이 주변에 꽤나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고의적인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속으로 화가 나지만 친구가 실수로 그랬다는 말에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합니다. 그저 입이 싸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겠거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상황은 고의적으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한 말일 것입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어머, 난 몰랐어. 비밀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비밀이나 치부를 들추어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는 인식을 주어 상대방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에게는 큰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무안을 주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피를 줍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사람은 좋은데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실수해서 그렇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인 척 가장하여 무안을 주는 사람일 수도, 혹은 진짜 의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에는 이런 사람을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고 개인정보나 치부를 공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친구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과 멀어져라. 모든 것을 친구에게 의존하고 귀찮은 일이 생길 때마다 친구가 희생해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 모두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무조건 의리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만날 때마다 밥을 얻어먹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 간의 믿음이 깨지고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우정과 의리에는 큰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사라고 해서 친구가 자기 가족 모두에게 내 친구니까 아프면 찾아가라고 소개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친구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받는 것 같아 좋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아플 때마다 찾아오면 난감할 것입니다. 친구가 사장이라고 해서 공짜로 서비스를 받거나 일할 때 친구에게 부탁해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친구를 통해 자신이 이익을 얻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수익과 위험은 누가 감수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두 번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 의리를 강조하며 친구를 이용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으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친구니까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회의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약삭빠르게 자기 돈은 쓰지 않으려는 친구도 얄밉지만 은근히 더 싫은 건 우정과 의리를 내세우며 친구가 당연히 해줄 거라며 기대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의리가 아니라 집착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며 핀잔을 주는데 이것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기 일도 아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의리를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일 것입니다. 네 번째, 아첨하는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아첨하는 모습은 티가 나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갑게 다가와 친근한 호칭을 쓰며 다정하게 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배신하고 맙니다. 친하다는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 몰수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칭찬을 과하게 하는 사람,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저자세를 취하는 사람, 항상 내 기분을 맞춰주려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내 편만 드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편을 들어가며 신뢰를 쌓은 후 기회가 오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립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싸주며 편을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진짜 친구를 챙기는 것이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도움을 줬는데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큰 도움을 줘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을 고마운 일이 아닌 자신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큰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은 그저 늘 하던 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기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몇 번 도움을 줬는데 상대가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멈춰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의 관계임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는 멀리해야 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며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설교나 불필요한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의로 베푼 행동에도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시하며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다며 흉을 보거나 골탕을 먹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봤자 이로울 게 없고 나에게 악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얘기했을 때 공감해주고 조언해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계획이나 생각들마저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표출하며 나를 배신하거나 비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남을 이용하려는 의도라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싸워봤자 얻을 것도 없고 인간답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등에 빨대 꽂고 이익만 가로채는 인간의 특징 6가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